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서류를 미리 쓰셨어도 병원에서는 의사가 가족과 다시 상의해서 여전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대책위원회 노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인한 그 한 장의 종이가 실제 병원에서 어디까지 힘을 쓰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그때 정말 뭘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서류를 미리 써서 나중에 죽음이 가까워지면 나는 이런 치료는 안 받겠다라고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서류를 쓴 사람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300만 명을 넘었고, 제도가 시작된 뒤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한 사례는 누적으로 45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사인만 해두면 나중에 괜히 기계에 매달려서 고생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는 이분이 정말 죽음이 가까운 단계인가를 다른 전문의와 함께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의사는 당신이 써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말기일 때 작성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찾아보고 기록과 신원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법에 적힌 절차이고,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항상 가족이 끼어듭니다. 의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서류를 써두셨는데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 이 순간에 많은 가족들이 울면서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취지는 본인의 선택 존중이지만 현실에서는 남아있는 가족의 요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 연명치료를 멈춘 사례 중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경우는 이제야 겨우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가족이 대신 결정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미리 서류를 써놨으니 내 뜻대로 갈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마지막을 맞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서류만 쓰지 마시고 꼭 가족과 여러 번 대화를 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숨쉬는 기계까지 달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라든지, 심폐소생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 대신 통증만은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같은 구체적인 말을 평소에 꺼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중에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주로 할 사람을 정해두고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특히 더 자세히 설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 때 혼자 대충 체크하지 마시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집에 와서 가족과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서류 외에 손편지나 메모 형식으로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말까지 남겨두시면 가족이 나중에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내 선택을 지켜줄 힘이 생깁니다. 연명치료 거부 서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류 위에 내 목소리를 더 얹고 그 목소리를 가족의 마음속에까지 확실히 심어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비로소 의사들도 여러분의 선택을 더 자신 있게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